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고기는 헬스장에서 즐겨 드시는 닭가슴살도 아니고 비싼 수입 연어도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요?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접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오해 때문에 기피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시중에는 온갖 정보가 넘쳐나죠. 붉은 고기가 건강의 적이라고 했다가 닭고기와 생선만 좋은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정보들 때문에 장을 볼 때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개를 걷어내고 말이죠.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일본 후생노동성 등 세계 최고 기관들의 방대한 영양학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드디어 세계 10대 건강 육류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고기를 고르는 새로운 비법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번에 마트의 화려한 정육 코너 앞에 서면 마치 경험 많은 영양 전문가처럼 어떤 고기가 진정한 영양의 왕인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고기가 그저 건강해 보일 뿐인지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이곳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의 진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의 정보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1분을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분을 입력해 주십시오.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순위의 문을 여는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의 장점은 매우 뚜렷해서 이제는 건강식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헬스장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그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높은 단백질 함량과 매우 낮은 지방. 거의 가장 순수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려는 분들에게 닭가슴살은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단백질 보충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교과서적인 모범생입니다. 표현이 흠잡을 데 없죠. 하지만 왜 10위에 머물렀을까요? 이 순위가 많은 분들께는 의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평가 기준은 고단백, 저지방이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더 중요한 종합 지표인 영양 밀도를 중시합니다. 영양 밀도란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100g이라도 한 음식은 단백질만 제공하는데 다른 음식은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건강에 필수적인 다른 미량 영양소까지 제공합니다. 어느 쪽이 여러분의 몸에 더 가치가 있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닭가슴살의 문제는 그 기능이 너무 단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소 편식하는 경향이 있죠. 단백질 외에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영양소가 극히 적습니다. 마치 기본적인 공구 상자와 같아서 쓸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공구 종류가 드물어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현대 산업화된 육계의 사육 방식에서는 주로 곡물 사료를 먹입니다. 이러한 사육 방식은 닭고기의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을 높게 만듭니다. 오메가-6는 인체에 필요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이미 심각하게 과다 섭취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닭가슴살은 좋은 음식이지만 영양의 왕이라는 기준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9위는 칠면조 가슴살입니다. 칠면조 가슴살은 닭가슴살의 상위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닭가슴살과 매우 유사하여 마찬가지로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순위가 더 높은 이유는 두 가지 추가적인 영양소에 있습니다.
첫째는 셀레늄입니다. 이 미량 원소는 우리 면역 체계와 갑상선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이 활성산소의 손상에 맞서 싸우고 세포 건강을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둘째는 트립토판입니다. 이 이름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트립토판은 바로 우리 몸이 이 두 행복 호르몬과 수면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먼저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어 감정을 안정시키고 불안에 저항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수면에 들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최근 스트레스가 많고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저녁 식사에 칠면조 고기를 추가해보세요. 의외의 놀라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닭가슴살처럼 영양 밀도가 여전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9위에 올랐습니다. 8위는 굴입니다. 8위부터는 저희 순위는 저지방 고단백의 세계에서 벗어나 더 다채롭고 넓은 영양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바다의 보물로 불리는 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굴을 어떤 특별한 효능 때문에 드실 수도 있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닭가슴살이 단백질 전문가라면 굴은 미량 원소의 대가입니다. 특히 아연이 그렇죠. 아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몸속 300가지가 넘는 효소의 활성제이자 보조 효소로서 생명 활동에 만능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면역 기능, 상처 치유, 미각, 후각, 심지어 피부 건강과 세포 성장까지 모두 아연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감기에 유독 잘 걸리고 상처가 더디게 아물 수 있습니다. 단 몇 개의 굴만으로도 인체의 아연 필요량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육지 고기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입니다. 아연 외에도 굴에는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B12, 그리고 앞서 언급한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마치 바다에서 온 영양 압축팩과도 같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미네랄 밀도 덕분에 가볍게 8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는 정어리입니다. 7위 역시 바다에서 왔지만 전혀 다릅니다. 작고 저렴하며 주로 통조림 형태로 접하게 되는 이 생선은 바쁜 도시인에게 가장 완벽한 건강 간편식 중 하나입니다. 왜 더 비싼 참치가 아니라 정어리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해산물을 고르는 황금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먹어라. 바다의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먹이 사슬을 따라 단계적으로 축적됩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작은 물고기가 새우를 먹죠.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대형 포식성 어류, 참치는 체내 중금속 함량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먹이 사슬 하단에 위치한 정어리와 같은 작은 어류는 생애 주기가 짧아 거의 중금속 오염 문제가 없습니다. 매우 안전하죠. 영양 가치는 더욱 놀랍습니다. 우선 오메가-3 지방산의 최고 공급원으로서 항염, 심장 보호, 두뇌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보통 뼈째 먹기 때문에 정어리는 천연 칼슘제입니다. 칼슘과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 단순히 우유만 마시는 것보다 효율이 더 높습니다. 작은 통조림 하나에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어 가성비 최고의 건강 육류 중 하나입니다. 6위는 자연산 연어입니다. 자연산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그 뒤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산 연어는 깨끗하고 차가운 심해에서 크릴새우와 같은 천연 먹이를 먹으며 힘든 과정을 거쳐 자랍니다. 이러한 혹독한 성장 환경이 비교할 수 없는 영양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두뇌 황금이라 불리는 이페와 테이와 같은 오메가-3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 아름다운 주황빛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에서 비롯됩니다. 이 물질은 오메가-3가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여러분의 몸 곳곳에서 안전하게 작용하도록 보장합니다.
동시에 그 자체로도 노화 방지와 항염 효과를 지닌 슈퍼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양식 연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사료가 곡물과 대두박 위주라서 체내 오메가-6 함량이 급증하는 반면 오메가-3는 자연산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둘째, 원래 살은 회백색이지만 칸타크산틴이라는 인공색소로 붉게 염색해야 상품성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고밀도 양식 환경은 비좁아 더 쉽게 병에 걸리고 항생제와 살충제 사용이 더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깨끗한 해역에서 온 자연산 연어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바다의 보물을 드시는 겁니다. 오이는 우리 식문화에서 보양과 온기의 상징과도 같은 목초 사육 양고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깊은 영양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양은 태생적으로 풀을 먹는 반추동물입니다. 천연 초원에서 자유롭게 신선한 풀을 뜯어 먹을 때 그 고기의 질은 놀랍게 변합니다. 첫째, 지방산 구성이 매우 건강해집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지고 오메가-6과의 비율이 이상적인 2, 1, 심지어 1, 1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곡물을 먹는 공장식 축산 소고기나 양고기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째, 목초 사육 양고기에는 공액리놀레산, 실내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것이 체지방 감소, 근육 증가, 심지어 항암 잠재력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햄철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흡수율이 식물성 철분보다 월등히 높아 빈혈이 있기 쉬운 여성분들에게는 최고의 보혈식품입니다. 붉은 고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해야 할 것은 공장식으로 사육된 붉은 고기입니다. 진정한 목초 사육 양고기는 맛과 영양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4위는 목초 사육 소고기입니다. 양고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니 4위는 자연스럽게 목초 사육 소고기입니다. 목초 사육이라면 소고기는 단연 최고의 건강 육류라 할 수 있습니다. 목초 사육 양고기의 모든 장점, 목초 사육 소고기도 거의 다 갖추고 있으며 몇몇 주요 영양소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크레아틴. 헬스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보충제로 운동 능력 향상, 폭발력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소고기는 크레아틴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예로 카르니틴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하여 에너지로 태우는 역할을 하므로 우리 몸의 지방 운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의 카르니틴 함량 또한 상당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목초 사육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시중의 대부분 소고기는 곡물 사육입니다. 이 소들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강도로 옥수수, 대두 등 곡물을 먹여 살을 찌우고 소위 마블링 지방을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산 불균형을 초래하고 영양 가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목초 사육 소고기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의 정수를 농축한 것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3위는 들소고기, 바이슨입니다. 우리 순위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3위는 들소고기입니다. 이는 목초 사육 소고기의 궁극의 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들소는 길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북미 초원에서 100% 풀만 먹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살아갑니다. 그 생활 방식은 가축화된 목초 사육소보다 더 야생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자연스러움이 극상의 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축화된 목초 사육소와 비교할 때 들소고기는 같은 부위라도 지방은 더 적고 단백질은 더 높습니다. 단백질 대 칼로리 비율이 완벽에 가깝죠. 동시에 그 철, 아연, 셀레늄, 비타민 B12와 같은 영양소도 더욱 농축되어 있습니다. 들소고기를 먹는 것은 황야에서 온 원시적인 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풍미가 진하고 잡내가 거의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2위는 사슴고기입니다. 정상까지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2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신의 경지에 이른 존재, 바로 사슴고기입니다. 들소고기가 초원의 운동선수라면 그렇다면 사슴고기는 숲의 은둔자입니다. 사슴은 진정한 야생동물로 숲과 산지에서 생활하며 식단이 매우 풍부합니다. 각종 어린 잎, 장과류, 약초 등을 먹죠. 이것이 사슴고기에 비할 데 없는 영양학적 복합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슴고기는 궁극의 저지방 붉은 고기입니다. 지방 함량이 닭가슴살에 필적할 만큼 낮지만 영양 밀도는 닭가슴살을 수십 배 뛰어넘습니다. 폭발적인 양의 햄철, 아연, 비타민 B군 등 붉은 고기의 모든 장점을 가졌으며 단백질은 인체에 매우 쉽게 소화 흡수됩니다. 가장 독특한 점은 사슴고기의 결합 조직이 매우 적어 육질이 극도로 부드럽고 동시에 포화지방이 거의 없어 심장에 매우 좋은 최고의 붉은 고기입니다. 순수한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슴고기는 근호 완벽합니다. 1위는 목초 사육동물의 간입니다. 이제 챔피언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전 세계 전통 문화에서 이것은 궁극의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장 허약한 사람, 전사, 그리고 임산부가 먹는 성물이었죠. 바로 목초 사육소의 간, 그리고 다른 동물의 간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순위의 챔피언은 바로 간입니다. 아마 간은 해독기관인데 전부 독소 아니냐? 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는 간에 대한 가장 깊은 오해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간의 기능은 독소를 처리하고 전환하는 것이지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은 고도로 정밀한 화학 처리 공장과 같습니다. 건강한 간은 독소를 분해하고 포장하여 담즙과 신장을 통해 체외로 배출합니다. 스스로 독소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독소를 저장하는 곳은 지방 조직입니다. 따라서 동물이 건강하고 자연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 간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간의 영양 가치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몇 가지 데이터만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비타민 A 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비타민 A 공급원이며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시력, 면역력, 피부 건강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100g의 소간에 함유된 비타민 A는 같은 양의 당근보다 수십 배 많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일반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수십 배 많은 함량을 자랑하며 우리 신경계와 에너지 대사의 고급 연료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피로, 기억력 감퇴, 심지어 신경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 간의 햄철 함량 또한 모든 육류 중 가장 높아 철 결핍성 빈혈을 교정하는 데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흡수 효율은 식물성 철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기타, 구리, 엽산, 콜린, 코엔자임 Q10 등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모든 희귀 영양소가 간에는 매우 높고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작은 간 한 조각은 마치 수십 가지 고효능 영양 보충제를 담은 캡슐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설계한 궁극의 종합 영양제입니다. 물론 간을 선택할 때는 출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출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초 사육, 유기농, 방목된 것을요. 그리고 영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양식처럼 섭취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매번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맛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얇게 썬 후 우유에 30분간 담가 잡내를 제거하고 양파 등 향이 진한 채소와 함께 볶으면 매우 맛있습니다. 자, 순위 발표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단순히 재미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류를 선택하는 지혜를 진정으로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영양 밀도를 보십시오. 고단백, 저지방이라는 구호에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것들 외에 그것이 나에게 또 어떤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더 물어봐야 합니다. 영양이 다채로울수록 가치는 더 높습니다. 둘째, 사육 방식을 보십시오.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목초 사육, 자연산, 방목이 곡물 사육, 우리 사육, 케이지 사육보다 우수합니다. 동물이 먹는 것이 건강한지, 생활이 천성에 부합하는지가 직접적으로 그 고기가 여러분에게 주는 건강을 결정합니다. 셋째, 온전히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비싼 부위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뼈로는 탕을 끓일 수 있고 내장으로는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결코 낭비하지 않았던 이 부위들에는 종종 현대인들이 간과하는 가장 놀라운 영양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건강에 관심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